네, 여러분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 예산안은 이제 당정 협의를 거치고 뭐 국회로 넘어가고 뭐 국회에서 이제 치열한 공방전을 거쳐서 12월 초에 법정 기한에 맞추어서 이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국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의 골격이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 내용 중에 복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현진건 원장님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유경제원의 현진건 원장님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예,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11.3조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래서 토탈 386.7조 원이 됐습니다. 368.7조 원. 네네. 증감률로 보면 3%가 증가한 것이 됩니다. 야, 참 이 국가 예산 100조 넘었다는 기사를 쓸 때가 참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400조 육박하고 있군요. 이 중에서 복지는? 예, 복지가 전체 예산늘은 11.3조 원에서 예. 7.2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늘어난 에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 386조 7천억 원이 작년보다 11.3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예산보다 11.3조 원이 늘어났는데 예, 그중에 7.2조가 7조 2천억 원이 복지 7.2조 원의 분야에서 7.2조 원이 복지 분야에서 늘어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지할 때 뭐 복지, 보건, 노동 그걸 이제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흔히 왜 일자리 예산 뭐 이런 거 그걸 빼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자리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 예산이 내년 예산이 16조 원이 되는데요. 예. 전년 대비로 해서 한 1.8조 원 늘었습니다. 1조 8천억 원. 네네. 1조 8조 원. 예.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 네네. 그러니까 7조 2천억 원 복지, 보건, 노동에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빼면 네네. 5.4조 원이 되겠죠. 5조 4천억 원이 정액한 복지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5조 4천억 원이 늘어서 네네. 123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지 예산의 증가라고 할 때 네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통 이번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봐도 그러는데요. 한 그 예산의 그 성질별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나뉩니다. 예. 복지, 교육, 뭐 문화체육관광 이렇게 나 국방도 있는데요.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할 때 각 해당 분야가 어느 정도 정액했느냐 하는 것을 전년 대비로 해서 몇 퍼센트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 6.2%입니다. 그러니까 6.2%. 123조 원인 복지 예산 전부가 네. 전년 대비로는 6.2%가 늘어난 것이지만 예. 근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 같은 경우에는 7.5% 늘어났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6.1조 원이거든요. 6조 예, 7억 원. 내년 예산이 0.5조 원 증가했습니다. 예. 증가한 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증가한 비율로 보면 7.5%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이 얼마나 크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대체로 언론에서 해당 예. 분야의 예산에 있어서의 가중치 내지 변화가 예. 어떻게 되냐 이야기하면은 예. 항상 전년 대비 퍼센티지 증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보건이 차지하는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이 이제 복지 예산이 그렇게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그만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몇 퍼센트 늘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오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작년 대비를 해서 총 늘어난 다시 말해서 11.3조 원에서 예. 복지 분야에서 증가한 것은 5.4조 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 48%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액의 48%는 복지로 복지로 간다.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복지에 어느 정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복지에 가지고 있는 그 큰 가중치 그걸 우리가 잘못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고 언론 보면은 복지로 6%, 6.2% 정도 늘어나서 문화 분야 예산보다 적게 문화 분야 예산 7.5%보다 적게 늘어난 것 같지만 네. 금액으로 증가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올해 늘어난 예산 11조 3천억 원의 48%인 48%가 5조 4천억 원이 복지로 간다.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군요. 그렇죠. 늘어나는 것의 절반은 복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한 32% 됩니다. 32%. 예산 비중은 35%인데 늘어나는 것의 거의 절반이 복지로 가면 복지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네. 예산은 그것보다는 완만하게 늘어나죠. 네. 그럼 언젠가는 이 복지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33, 34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가서 미국에는 뭐 40 넘어가고 50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재정 적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내년 예산이 재정 적자 폭이 한 0.2% 늘어나게 예.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채무율이 처음으로 40%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0%, 35% 후반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내년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해서 40.1%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35%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반 만에 3년 만에 5% 포인트가 늘어나서 40%를 넘었군요. 그렇죠. 예. 괜찮습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가 국제적인 비교를 할 경우에 수치로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니까 뭐 OECD 평균 해도 한 100%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계산은 회계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국제 기준이라는 것은 국제 간에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일치할 경우에는 서로 비교하는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지만은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제도가 아니고 이 펀디드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빚입니다. 여기서 오는 남의 적자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많게는 150%에 달한다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미? 네, 이미. 그러니까 국민연금 부채는 여기서 빠진 거군요. 빠지죠. 40%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거기에 엿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적립식이 아니고 부가식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없습니다. 공기업의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다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도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잡아넣으면은 벌써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이 그리스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수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50%. 그렇군요. 네네. 안심할 수 없다는 안심할 수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채시장에 내놓는 건 그래도 국가 재정은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 복지 몇 년 만에 벌써 국가 재정도 안심 못한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 환상 그걸 믿고 너무 국가 재정을 복지에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복지가 지금 계속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서 장기 전망으로 건 50% 전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40 몇 년 됩니까? 예, 그게 한 2050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미래 예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복지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복지라는 정의를 굉장히 좁게 봐서 그런 것입니다. 요새 교육도 많은 부분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도 어떻게 보면 복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말에 한강 이렇게 고수부지 가면은 이게 다 보면 복지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SOC 이 교육 이런 것을 다 합산해서
강의의 의미로 복지를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은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지에 대한 예산을 너무 좁게 보면서 복지가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 하는 이런 당위론자를 펴는 사람이 많은데요.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기본 그 재정의 건전성 확보하는 예. 것이 더 중요한 예.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벌써 복지가 증가액의 50% 가까이 48.2%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보면 복지에 대한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죠. 거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복지 예산을 봐야 되지 단순하게 전년 대비로 6.2% 이제 올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지 예산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규모, 그 파괴력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사 쓸 때도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